뭐 하는 거야 지금? 에?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인지 알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20대 넘는 군 헬기가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충격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거 나 채우려고 그랬을 거야. 그런 거예요? 층에서 갖고 왔다고. 수갑. 이렇게 빠르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상사태가 끝나지 않았으며 국지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의 위기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 6당은 1시간 전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6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탄핵안 처리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조국혁신당에서 예. 추진을 했고 지금 민주당이 합세해서 병합된 안이 제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상기업 선포되는 것을 보고 조국 혁신당은 이전에 만들었던 탄핵소추안 초안과는 다른 이 비상기업 선포 단일 사안으로만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오전에 공개를 했고 민주당과 논의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민주당 표현으로는 병합을 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 야 6당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네, 개혁신당도 들어가 있고요. 야 6당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들어가 있지 않죠, 일단. 예,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고 국회 본회의 보고가 김민석 의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제 오는 새벽에 보고가 될 것이고 가장 빠른 시간이겠죠. 그리고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해서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토요일 새벽 혹은 오전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김용민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의 야당이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야 6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1시간 전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일 또는 7일에 표결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시간은 2시 40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네. 애초에는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개혁신당도 어제 계엄령 선포를 보고는 즉각 결심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이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보면서 국민들이 겪었던 혼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저께 그 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신당은 재빠르게 국회 앞을 찾아가서 국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고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사무실을 잡고 바로 탄핵 당론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대통령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했던 예산안 혹은 본인의 내각, 본인이 임명한 내각의 어떤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수준이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의 발상과 다르지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탄핵 절차에 임하겠다. 오히려 탄핵에 앞장서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야 6당은 중대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즉각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계엄 발표가 있고 난 직후에 바로 국민들과 함께 이 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 탄핵 관련돼 가지고는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후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 일단 절차를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의거해서 이런 계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다 보니까요. 좀 전후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건 달리 얘기하면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는 뜻인가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재 사실 저희가 지금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뭐 탄핵까지까지 저희가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탈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통령에 대한 탈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까지 지금 논의가 이어지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계엄령 선포는 당내 기류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왜 탈당 요구를 주저하는 건지,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비상의총을 4시간 넘게 했다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오늘 오후 9시부터 다시 의총이 계획된 예정입니다. 계속 다시 속개될 예정인데 네. 그 의총에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총사퇴, 비상계엄 실행자에 대한 엄중 처벌 같은 걸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내 의견이 거의 다 지금 일치가 됐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원내 의총 과정에서 이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제가 전부 다 듣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인 계엄이다, 위법적인 계엄이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네.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상당한 헌법 위배로 보이는데 위헌과 위법이라고 적시를 하면서도 탄핵은 주저하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법하거든요. 네, 그 질문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탄핵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이라든지 지금 운영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고 질서 자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지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일종의 공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에 대한 논의를 조금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보이고 부정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견 설명입니다. 자, 김보엽 의원님. 예. 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저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이거든요. 어제 밤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갔어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10시 58분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게 10시 20여 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죠. 예. 정확하게 기록된 건 28분인가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국회로 향했지만 국회 정문을 통과하지 못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저 자체로도 굉장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담을 넘어온 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과거 내란죄로 다 처벌받은 적이 있고요. 예. 예전에 그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문건이란 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전시계엄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당시 기무사에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 즉각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한다. 계엄 해제를 위한 정적수 미달을 위해서 빠르고 전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거의 시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문건
예전에 마련했던 준비했던 내용대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못 가게 했던 거고요.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통고를 한다는 것, 국회가 그 이후에 뭔가 정치 활동을 해서 이거를 합법이다, 해도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포고령 1호로 막아놨으니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걸 포고령 1호로 정치 활동, 국회 활동 금지한다 했는데 국회에 이거를 통고를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고 못 보낸 거죠. 위법, 위헌, 투성이다. 이걸 보고도 탄핵에 머뭇거리면 어떡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탄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거기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6당은 대통령의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계엄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며 내란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란죄요? 내란을 넘어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헌법과 계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위헌적, 위법적 번역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도 국회 앞에서 직접 가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했었는데 네.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 계엄 해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내지는 권력자의 독재 통치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계엄 선포한 이후에 다른 곳도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본회의장에 출입시키게 하는, 그래서 출입문을 막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상 헌법과 계엄법에서 보장하는 계엄 해제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내란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반란일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어제 오늘 새벽 넘어가면서 민주당에서 CCTV를 조사해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가동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집회에 플라스틱으로 된 손발을 묶을 수 있는 도구까지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국회 본회의 정도를 막는 것이다. 그 자체도 굉장히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 야당 대표자를 체포하고 손발을 묶어서 구금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건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뒷받침돼야겠지만 이런 정황까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법 절차가 무시됐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 장면을 보시죠. 국회 본청의 유리문을 막아서려는 국회 관계자들과 이걸 뚫고 들어오려는 특공대, 특수부대, 계엄군의 움직임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창문을 깨고 한 명 한 명씩 넘어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난 만행과 같은 일이다라는 게 여러 정치권의 분석이자 해석입니다. 자, 저 상황에 김보엽 위원은 국회 내에 계셨습니까? 예, 저 안에 있었고요.
소화기 뿌려지는 저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이다. 응? 내가 내 집을 들어가는데 담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용기, 결단이 없었더라면 계엄 해제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비상계엄 선포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속보를 듣고 나서 많은 의원들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 12분을 포함해서 어제 190분의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를 들어가서 이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 해서 온갖 고난을 뚫고 저 담을 넘어서 모여든 국회의원들의 용기, 그리고 특공대,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하는데 그것을 막은 국회 보좌진들, 경호과 직원들, 당직자들의 용기,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서 맨몸으로 맞선 용기와 결단, 그런 게 없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계엄군 투입이 빠르고 전격적이었다면, 혹은 의원들의 집결이 늦어서 계엄 해제 못했더라면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못했더라면 국회 본회의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고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뒤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는 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어떤 명령을 내린 자, 즉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의 대표자들을 체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자들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예. 어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공간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머무는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밝혀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어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 현장 지휘관들 중에는 최소한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는 하나 위법적인 일을 하면서 절대 충돌, 유혈 사태로 번지는 불상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참다운 군인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명령은 따르지만 그에 소소하게 저항하는 군인, 예. 혹은 의로운 태업을 벌인 군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몸으로 맞서는 사람들 상대로 무기, 꼭 총이 아니더라도 무기 휘두르고 진압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대표들, 의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했다면 200몇 명 공수부대가 못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계엄군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소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현장 지휘관 혹은 현장의 군인들의 판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유리창을 깨고 한 명씩 넘어가면서 서로의 총기까지 건네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보엽 의원은 일부 군인들의 선의도 평가를 하고 계신데, 일단 선의까지 지금 평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급박하고 대한민국 국회 민의의 전당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후에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내란죄 지금 고발됐습니까? 아니면 고발 준비 중입니까?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란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명백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내란죄를 참 낯설잖아요. 생소한 죄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내란죄 그 요소가 국헌문란이라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이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또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지금 그 국가기관 중 국회,
오늘 우리 어제 새벽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진입하는 개헌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막은 것, 이것이 정확히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과거 판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다 이 관련된 국회를 이렇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 국헌문란죄로 내란죄로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일들이 명백하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내란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 너무 한가한 얘기입니다. 예. 내란죄는 지금 명백하고요. 이것을 빠르게 처리해서 빠르게 고발 조치해서 저는 탄핵 소추까지 이뤄지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엄의 시작과 끝이 위법적이었다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쳤다고 치더라도 계엄 포고령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버젓이 들어 있죠. 특히 정당,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해놨습니다. 1번에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은 명백한 위법 위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3번을 보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은 적법한 계엄이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고 방송국에 있고 어제 밤과 새벽을 꼬박 세우면서 이곳을 지켰는데 저런 시도는 없었다는 점은 최소한 제 주변에서 없었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1세기에 과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문구냐 문장이냐 단어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만간 진전이 있다고 보세요? 머뭇거린다는 표현에 부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네, 솔직하게 저도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되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굉장한 찬사를 받고 계엄의 그 반헌법적 개혁을 막아냈던 이유 중에서 하나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굉장히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께서 빨리 상정을 하라고 하셨지만 진행을 하라고 했지만 상정 절차를 다 밟고 정확한 이럴 때일수록 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우원식 의장의 보여줬던 행동과 모습들이 더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고 더 대비되게 정당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계엄 내려는 것 관련해가지고는 절차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전후 사정 과정을 파악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라고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친한계와 친윤계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대통령 탈당 부분에서 그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탈당을 정중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을총에서는 저희가 4시간 넘게 했는 1차 오전에 진행했던 비공개 을총에서 4시간 넘게 진행을 했지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비공개 을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 9시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한 철회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주변 의원들을 설득했고 함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태의 유감이며 계엄 선포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한 발 물러서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총의를 모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 요구를 일단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친윤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꽤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 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눈 사태가 나서 저 위에서 엄청난 눈이 밀려 내려고 오고 있는데 이거를 싸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저거를 싸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한가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 대단히 뭔가 중요한 큰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국회 내 다른 야6당이 함께하고 있는 탄핵 열차에 동승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머뭇거리고 그러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진짜 눈사태 나서 눈 밀려 내려오는데 그 밑에 깔려서 다 죽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가 조그만 씨앗이라도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이후 그 씨앗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꽃피우려면 지금 매우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열립니다. 내일이요. 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질의가 예정이 됐습니다. 논란의 인물 김용현 국방장관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나올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장면은 오늘 새벽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가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모습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른바 충암라인의 핵심으로 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또 하나 이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긴급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의 국민들의 분노와 궁금증, 의구심을 생각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세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앵커로서의 의견도 전해드립니다. 이긴 의원님. 네. 자,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를 했다. 이게 지금 언론의 취재 내용이거든요. 개혁신당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현 국방장관, 즉 충암라인이 대통령께 계엄령을 제안해서 계엄이 선포가 됐다라는 그 말 자체를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충암라인을 우리가 왜 따집니까? 충암라인이든 대통령실 누구든 간에 계엄령을 검토했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실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서 개파 문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 불법적인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각의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렇게 개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빨리 지우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성치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미 내란죄로 고발을 개혁신당이 했습니다. 금일 오전에 천하람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직접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분명한 내란죄라고 보고 있고 내란죄를 넘어서 반란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 명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반성의 비읍자도 안 한답니다. 내가 왜 틀렸는가? 아마도 군 혹은 경찰이 조금만 더 따라와줬다면 이 계엄은 성공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불법적인 계엄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직무 정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에서 오늘 오전에 이미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허은하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재임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재임 기간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적인 조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개혁신당이 발빠르게 오늘 오전에 그 고발을 했고 조국 혁신당도 오후 2시에 의원 12명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은 반란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반란은 군형법, 예. 내란은 형법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국가수사본부가 정말 지금 현재 위기다. 이긴 의원 말씀대로 망상에 빠진 반성할 줄 모르는 언제든 다시 비상계엄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을 빨리 체포하고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 주장하고 있거든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불법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출석 여부를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저는 검찰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일 당장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게 어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군 장병들에게 수고했다, 중과부적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다시 한 번만요. 수고했다. 중과부적이다.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었다. 예. 그 말은 계엄군이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김영은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의 수를 늘려서 더 많은 규모로 더 늘려서 계엄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그 속내를 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금 앉혀놓는다? 저는 이거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탄핵 소추해서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받아들인 걸로 우리가 모두 해석하고 있고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미 사전 상의한 다음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총대를 매기 위해서 그 비난을 뒤집어쓰기 위해서 본인이 제안했다고 지금 하는 것뿐이지 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 이 해제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게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서 뭔가 계엄군을 활용해서 국회를 제압하고 본인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당장 시키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너무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선 탄핵소추안이 빨리 가결이 돼야 되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자,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이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야권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도 여러 형태의 규탄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고요.